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역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 소문내기 이벤트 계속 하고 있죠. 유튜브에서 표창원 혹은 뉴스아이킥을 검색하셔서 저희 뉴스아이킥 실시간 방송 화면을 시청을 해 주시고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그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사진을 전송하시는 것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 한 분씩 추첨해서 치킨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저녁 7시 35분 뉴스아이킥 생방송에서 발표해 드립니다. 네, 먼저 김민하 평론가 오늘의 인물 누굴 뽑아오셨습니까? 네, 이준석과 정진석 석브라더스. 네. 브라더스 사이 같지는 않던데요, 두 분이 요새? 네, 형제들이 네.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형제라고 할 만한 나이 차이는 아니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아버지와 아들 정도 그렇죠. 되는 삼촌, 예, 네, 삼촌 정도. 오늘도 그 주로 SNS를 통해서 싸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SNS를 통해서 싸우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한마디도 안 지지 않습니까? 네, 또 그렇죠. 오늘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일정 끝나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거든요. 네. 이 귀국행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 YTN, 연합뉴스 TV 보도 전문 채널들하고 연이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인터뷰에서 정말 할 말 못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최초에 어쨌든 정진석 부의장이 우크라이나 왜 갔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기차는 갑니다 이렇게 다 받아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정진석 부의장이 뭐 측근, 정미경 최고위원의 뭐 당협 쇼핑 논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뭐 철퇴 모양의 나무 깎은 그걸 들어 보이면서 이제 사진을 올려가지고 육모방망이처럼 생겼다 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또 정진석 부의장이 옛날에 육모방망이 얘기를 많이 또 했다고 그래서 네, 네. 예를 들면 뭐 보수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육모방망이로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 이것도 정진석 의장 겨냥한 거 아니냐, 부의장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맞다. 나왔는데 오늘 방송에서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다고 이준석 그랬어요. 대표가. 아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아하. 그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당협 쇼핑 얘기가 어제 네. 이제 우리 인터뷰도 했지만 예. 그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에 다 권한을 위임을 했고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부의장 아니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 원칙대로 했는데 가장 큰 이의 제기는 충남 공천에서 자격시험 점수 미달한 사람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그 사람 안 넣어주면 충남도지사 선거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도지사 선거 승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천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마치 이제 정진석 부의장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은 그게 무슨 얘기냐, 충남 공천 뭐 이런 얘기 난 모르고 이게 우려를 정치 선배가 이렇게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롱과 사실왜곡으로 맞서는 것은 나쁜 술수 아니냐. 거기다가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개소리는 뭐냐면 네. 기차는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앞에. 앞에가 생략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는 네. 말이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는 그 기차는 갑니다부터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정진석 부의장은. 아하. 그랬더니 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공유를 하면서 정치 선배를 자처하면서 대표, 최고위원, 최재형 의원 또 저격한 거 아니냐. 여기서 최재형 의원 저격한 거 왜 그랬냐면 오늘 정진석 부의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가 지금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네. 천하람 변호사 등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 혁신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정치 선배라면서 왜 엄한 사람들 그렇게 저격하느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말싸움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은 핵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말꼬리 잡기 뭐 이런 걸로 막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가죠 주로. 거의 그 단계까지 왔어요. 아, 거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나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네. 예.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후배하고 선배들이 종종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이 붙으면 주로 선배가 져요.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는 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최고 선배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중진 중에 중진이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 윤회관을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워딩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물론 이분도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 한마디도 안 줘요. 예.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럼 왜 이렇게 정진석 그 의원이 세게 나오느냐. 네. 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하러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왜 갔냐. 정부에 부담을 주면서 뭐 이런 비판을 했지만 네. 사실 정진석 의원도 자기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쉽지 않으니 좀 돌파형으로 오늘 아침 KBS 인터뷰 나와서도 그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인터뷰도 사실은 평소에 잘 안 하고 네. 뭐 그런데 하도 상황이 이상해서 자기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난 그 정말 다 망해가는 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총선 다 망하고 네. 그리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 거쳐서 그래도 젊은 사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준석이 온 다음에 두 번의 선거 연거푸 이기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으면 나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지 당에서는 오히려 나를 이렇게 찍어내게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언제 한번 나를 제대로 대접을 해준 적이 있냐라면서 사실 오늘 오후에 네. 잇따라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할 말 안 할 말 그동안 쌓인 말 다 하고 네. 아마 이제 내일 정도에 들어올 텐데 내일 들어오면 아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그 장윤선 기자께서는 이러한 싸움의 배경에는 어떤 당권을 노린 어떤 권력 투쟁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좀 시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같은 시각이세요? 아니면 뭔가 개인 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정치인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은 그 감정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 감정이 없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건 뭐 네. 정치인들의 특성인데 예. 논리를 잘 보면은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당권을 둘러싼 이제 경쟁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정진석 의원은 결국 핵심 논리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준석 대표가 정권에 도움될 생각이 없고 자기 정치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의 연장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을 이끌 사람은 정권에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이준석 대표 얘기는 자기를 어쨌든 흔들고 있는데 그걸 공천권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내가 혁신위를 구성해가지고 공천을 시스템 공천으로 바꾸고 공천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 다음에 대표될 사람이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하.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 이제 신문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이제 공천 실패 사례가 네. 있지 않느냐. 그게 예를 들면 뭐 친박 위주의 뭐 진박 간별사 얘기 나오고 이랬던 공천이라든가 그랬죠. 이게 권력이 후반기로 가면은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공천을 대거 받는 상황으로 가면서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안 좋게 끝나잖아요. 네. 그런 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각자의 방어 논리 그리고 각자의 공격 논리가 딱 짜여져 있는 거고 물고 물리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핵심 논리가 거기 다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과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고 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 제기 어쨌든 뭐 숨어 있는 것은 그런 당권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이라 하더라도 처음 촉발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 그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설전하는 과정에 또 이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단서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대북 제재나 이런 거 할 때도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하. 이준석 대표가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러시아 역성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를 역성 든 거지 러시아 역성 든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의 맥락에서는 여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유가 있는 거고 예. 하나를 더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주의 국가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하고도 코드가 맞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간 거죠. 아하.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이제 오늘 인터뷰 중에 저는 유념해서 들어야 될 대목은 본인은 정상외교 차원에서 맞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상외교.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그런 평가를 안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인칭 시사 시점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의 인물로 김민하 평론가가 뽑아오신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 이 갈등 정진석이냐 이준석이냐라기보다는 네. 이 핵심은 윤석열 정권이 향후에 특히 이제 총선 앞두고 어떤 당의 모습을 여당의 모습을 가져갈 거냐에 판단하고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칼자루는 용산에 있는 것이고 네. 용산에서 판단하기에 이준석 대표처럼 논란은 있지만 뭔가 그래도 젊은 층을 뭔가 대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리더십인 거냐 네. 아니면 과거처럼 여당이 대통령 밑에 쭉 줄 서서 똑바로 이제 쫙 줄 서 있는 예. 말 잘 듣는 그런 여당을 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윤리 문제 별도로 하더라도 그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불안한 새 모습이냐 아니면 구태로 돌아가느냐. 그렇죠. 네.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지난 정치 역사를 쭉 보면 예. 코드 정당이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장윤선 기자가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나왔습니다. 어허. 네. MB 사면 사면. 네, 예. 되냐 마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또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MB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연하고 계세요. 네, 과연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이슈가 나왔다가 다시 사그라들지 어떨지 지금 불거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예.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요청한 사실이 오늘 아침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처음 아니에요. 2020년도에 노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때 나를 좀 빼다오 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예. 그때는 검찰이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을 하게 된다면 네. 결국 특별사면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징역 17년 받았습니다. 대법에서. 예. 뭐 고령이고 건강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또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네. 현행법상으로는 70세 이상이고 뭐 출산이나 그리고 이제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대상이 없을 때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기관지염 뭐 이런 걸로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다 따져보면 감옥에 있는 것보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시간이 더 길다 그동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백내장 수술도 작년에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요. 지난번에 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 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몇 차례 강조를 해서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었죠. 예.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도 당 내부에서 소위 이제 이명 친이계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풀어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안 풀어주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적인 친이계죠. 법무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예.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박 전 대통령은 사면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조혜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건강이 나쁘니까 집행정지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고 광복절 특사까지 기다리기에도 지금 건강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선 형 집행정지부터 해놓고 사면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면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국민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 요구할 때 아니 재벌 풀어주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냐, 국민이 통합되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데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두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냐,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를 굳이 신청한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어떻게 얼마나 나빠졌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형 집행정지라는 거는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했으면 이제 받아들여질 것이고 네.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는 거는 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건강이 나빠질 앞으로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네. 결국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면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고 실제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형 집행정지와 사면은 꼭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데 별도의 그렇죠. 것인데 네. 지금 조혜진 의원의 이야기처럼 뭔가 징검다리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징역에선 좀 나오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의 일단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이제 매일 그 기자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네. 할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면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딱 한 달 됐거든요. 네. 그동안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사면을 하느니 마느니 뭐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부가적인 설명까지 나온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 당장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좋으냐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전직 대통령들에 비하면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지지율이 많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유지하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혹여라도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순간 여론의 찬물이 확 끼얹어지면서 다시 또 이 지지도가 추락할까 봐 그것도 네.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바이죠. 네. 민심을 이반하면서까지 MB 사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묵혔다가 하느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풀어달라. 또 MB계에서는 빨리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정말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혹시라도 감옥 안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네. 또 이제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감할 것인데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면은 이런 난국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뭐 반성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결단을 내려주길 또 바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사면 결단을 해도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 앞으로 가도 문제고 뒤로 가도 문제여서 제가 윤 대통령이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법대로 하겠다. 네. 법치주의, 법과 원칙에따라 하겠다. 검찰들 그렇죠. 쫙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 맞는 것인지 법논리에 맞는 것인지 내부에서 네. 잘 판단할 것 같고요. 윤핵관뿐만 아니라 네, 지켜보도록 윤핵검도 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